네, 현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오늘 시장 준비합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인데요.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 부채 한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혹자는 치킨 게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대외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있는 지금의 투자 환경 이슈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무디스는요,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경우에는 미국 주식 시장이 20%더 빠질 수 있고 글로벌 금융 위기에 맞먹는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타결되지 않았고 G7 정상회담 이제 갔다 와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밤새 2차 협상에서도 결국에는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전 세계 자본시장이 지금 피를 말리는 진게임 하나 같은데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이제 하원은 어차피 공화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번 기회로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복지 예산을 좀 줄이고 싶어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못 줄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지출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면서 자본시장의 자불안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이게 롤링 오버 되면서 미국 부채 한도를 계속 늘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불안감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 이제 제넷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공화당 그 메카시 의원하고 바이든 타협하라는 의미에서 이게 합의되지 않으면 당장 마진콜, 그러니까 추가 증거금 요구가 될 거고, 그리고 자산시장에서의 탈출 헐값 매각이 막 발생하기 때문에 붕괴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안감이 오면서 어제자 미국 시장은 이미 많이 떨어졌죠. 그것 때문에 이 불안감은 아마 한동안 지속되고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의미에서 G7만 갔다가 추가로 돼 있는 일정들을 다 캔슬하고 3차 협상에 가겠다라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불확실성을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좀 아직은 더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국내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차 전지 종목의 중장기적인 비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2차 전지라는 어떤 레벨만 붙이면 다 폭등하는 형상이 계속 이어왔는데 누구도 그럴 것이 시장의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계속 했는데 지금쯤은 좀 옥석을 가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보면 과잉 논란은 계속 올라간 것 같고 과잉 논란 속에서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구속됐고 MCSI 지수 편입도 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부담도 여전히 있는 상태고 그런데도 잘 보시면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삼성 SDI나 LG 에너솔루션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수주받은 것들은 거의 10년 이상치거든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죠. 이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옥석을 가릴 거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우선 배터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재활용 같은 진입 장벽이 낮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미 수요 자체는 10년치 이상을 받아놔서 수주 잔고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조선산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조선산업을 보시면 원래 수주 다 채웠다. 작년에 그랬죠. 조선 3사가 수주 이미 다 채웠다 하는데 주가는 안 올라요.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이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차 배터리는 최종 사용자는 결국에는 자동차 메이커인데 자동차 메이커들이 요구하는 수주 잔량은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매출이나 이런 건 발생하는 건 결국에는 셀 쪽에는 발생하는데 그 밑에 부품사들은 결국에는 진입장벽이 낮다 보면 이만큼의 수장고가 있으니 저 시장이 있구나라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런 그 진입장벽이 낮은 부품들을 하는 곳은 좀 옥석을 가려라. 그런데 메인 회사들은 여전히 괜찮다. 왜냐하면 수주장고 자체가 그 매출이나 이익률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옥석을 가린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 관련해서는 진입 장벽에 좀 낮은 그런 기업들 관련주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요즘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행보들이 뭐 좀 많은데 하나는 바로 일본에서 첨단 반도체 거점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었고요. 자, 반도체 지금 저점 운운하면서 하반기에 저희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은데 지난번 박미대 이재용 회장이 미국을 건너가서 22일째 지금 미국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는 차원에서 요즘 가장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행보는 테슬라를 만난 거죠. 테슬라 만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 연결될 것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용 반도체는 그렇게 고가가 아닙니다. 저가형 반도체고 삼성전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고요. 대신에 최근에 저는 오히려 구글의 피차이 CEO를 만나는 게 더 고무적인데, 첫 번째는 지난 이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구글과의 손질을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 이번에 구글이 내놓은 바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AI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네이버와 TFT를 시작해서 이번 7월에 나눈 글로벌 AI에 삼성 반도체와 네이버가 합해서 뭔가 AI 반도체 만드는 건가요? 이거는 AI 반도체는 또 다른 시장입니다. 네, 이 시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 필요가 있고, 문제는 이제 당장인데 지금 1분기 공시가 15일 날 나왔는데 보시면 재고량이 줄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특히 반도체 재고 자산이 30조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장 현물가는 지금 오르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 재고 회전율도 보면 전년 말에 4.1회였는데 지금 3.5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놨는데 더 안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는 더 악재가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악재가 풀리는 게 저는 2분기 이상은 지나야 된다. 재고 주는 거는. 그때가 되면 요 AI 반도체 그리고 전체 AI 반도체가 큰다는 건 무슨 시장이 크냐면은 클라우드 시장이 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클라우드 반도체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고사양 고단가의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최소한 2분기는 좀 지나야지 모멘텀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AI용 반도체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더기 한가 사태가 또 국내 시장의 투심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탁금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때까지 우리는 시장을 좀 떠나 있어야 하는 걸까요?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5월 초에 이 방송에서 우리가 5월은 팔고 떠나라 이 방송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악재들이 너무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우선 소시에테 제네럴 SG 증권발의 사태가 너무 크고, 지금 투자 예탁금 자체가 50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떨어진 거거든요. 예탁금 자체가 너무 떨어진 거는 일단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B2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지금 SG 증권발 이후로 지금 20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3주 만에 1조 6천억이 없어졌거든요. 반대 매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평균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이 지금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SG발 이후에 사람들이 돈을 빼고 떠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일광적이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2차 전지의 일광도 떨어졌고, 그렇지만 이럴 때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목받는 종목들은 아직 있다. 예를 들면 엔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상한가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떠나는 것은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빛나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오히려 그 종목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죠. 개인 투자들 하기에는. 그렇지만
엔터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특정 종목들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는 것은 뭐 이런 상황에서도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투자 전략에 있어서 역발상 말씀을 주시면서요. 섹터 중에서는 엔터, 바이오, 제약 바이오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외 섹터 중에서는 혹시 지금 눈여겨보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현재는 엔터와 바이오 정도. 그 정도고 뭐 2차 전지주가 여전히 많이 떨어졌지만 아까 말한 네. 대로 여전히 체력은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조금 분리해서 네네. 보는 눈을 가진다면 그것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의 현안들, 저희 이슈들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명쾌하고 입체적으로 이슈 분석해 주신 박주근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